보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소문자 ABC일 때 틀린 거 찾으랍니다. 그치? 3번은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겠죠, 그지? 3번은 맞아요. 그럼 나머지 거 보자. 이게 둔각삼각형은 뭘 보고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르니? 둔각이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예각삼각형은? 한 개가 예각이어야 돼? 네? 세 개 다 예각이어야 예각삼각형이에요, 그지? 그럼 삼각형에서 보자. 만약에 둔각삼각형이면 가장 긴 변이 여기잖아, 그치? 긴 변에 마주보는 각이 제일 어때요? 커요, 그치? 변의 길이가 길수록 그의 변에 마주보는 각이 제일 큰 거야. 그러면 보자. 둔각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둔각삼각형이려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남은 둘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보자. 둔각삼각형 1번 보자. 요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얘는 삼각형 ABC에서 요 길이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래. 네, 꼭지점이 A고 대문자 B고 대문자 C예요. 자, 그럼 A 제곱이 다른 둘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면 각 A가 둔각이 되니까 한 각이 90도보다 크니까 둔각삼각형 맞아요. 간단하게 적으면 돼. 2번 그러면 5번은 맞나요, 그러면? 둔각부터 보자. 5번은 맞나요? C의 제곱의 길이가 다른 둘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면 얘의 마주보는 각이 누구야? C의 마주보는 각이 누구니? 대문자 C죠, 그지? 대문자 C도 90도보다 크겠지. 5번도 맞아요. 그럼 얘는 둔각삼각형이 되니까. 그러면 2번, 4번 중에서 골라보자. 2번은 보자. A 제곱이 둘의 제곱의 합보다 작대. A 제곱이 둘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이 A에 마주보는 각이 누구예요? A에 마주보는 각이 누구야? 대문자 A지, 그지? 대문자 A가 90도보다 어떤 거야? 작아요. 이거 방향이 선생님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지? A 제곱이 더 작으면 그에 마주보는 각도 90도보다 작단 말이야. 그치만 한 각이 작다고 얘가 예각삼각형이야? 그건 아니에요. 세 개가 다 예각일 때가 예각삼각형인 거야. 어쨌든 예각인 건 확실해요. 이건 맞아. 틀린 건 2번인데 왜 그런가 보자. B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얘 제곱이 작으면 B에 마주보는 각 대문자 B가 되는 거죠, 그치? 대문자 B가 90도보다 어떤 얘기냐면 작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한 각이 예각이면 얘가 예각삼각형이야?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각이 다 예각이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지.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각이 가장 어떻다고? 크다고. 그럼 가장 큰 각이 예각이면 예각삼각형이겠네? 그러려면 이게 맞으려면 B가 가장 긴 변이다라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멘트가 있을 때만 가장 큰 각이 예각이니 남은 각도 다 예각이라서 예각삼각형 그렇게 된다고요. 답은 그래서 틀린 거 2번. 요 조건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B가 가장 긴 변일 때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일 때만 참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적어주세요, 얘들아. 2번만 적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즉 예각삼각형인지 알려면 가장 긴 변이라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B가 가장 긴 변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각이 예각인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각과 둔각은 한 각만 직각이거나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야. 다음 4번, 6번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B가 가장 긴 변일 때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맞는 말이에요. 4번 봅시다. 이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의 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x 찾을 수 있니? 네. 있어요. x제곱이랑 5제곱을 더하면 3제곱 더하기 6제곱 x제곱에 25 더하면 9 더하기 36. 그럼 x제곱은 9하고 36 더하면 45. 거기서 25 빼는 거네. 그럼 x제곱이 얼마야? 20. x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x제곱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란 삼각형에서 뭐 쓰면 되니?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그지? 맞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래요. 피타고라스 쓰면 일단 이렇게 씁시다. 삼각형 BOC에서 x제곱은 y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되네. x제곱이 근데 아까 얼마나 했어? 20. y제곱은 모르고요. 2제곱은 4. y제곱은 넘어가니까 16. 우리가 찾는 답은 20에다가 16 더하니까 36 이렇게 되겠지. 제곱이 20이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곱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6번 마지막 보는 문제. 가요? 6번 봅시다.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요 초승달 두 개가 뭐랑 똑같다고요, 넓이가? 이 삼각형 넓이랑 똑같다고 그랬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 색칠한 넓이니까 결국 누구 넓이 구하라는 거니? 색칠한 부분은 삼각형 ABC 넓이랑 같은 거니까 얘 넓이 구하면 되는데 밑변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이등분 삼각형이긴 하네?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두자.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우선은?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누구 제곱? 10의 제곱. 2x제곱이 10제곱 하면 그럼 x제곱은 얼마야? 50. x는 몰라요. 3학년 때 가서 배울 거야. 3학년 때 가서 배워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2분의 1. 밑변도 x고 높이도 x 아니에요? 이 삼각형은? 그럼 결국 뭐야? 2분의 1 x제곱이네? 근데 아까 x제곱이 얼마라고? 50. 대입하면 되네. 50 곱하니까 전체 넓이 얼마? 25 이렇게 되겠네. 넓이는 구할 수 있네요. x는 몰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다음 정수. 적어요. 이제 교형은 완전 끝. 교형보다 이거 더 어려워요. 경우의 수. 잘 쓴 사람은 잘 썼는데 경우의 수도 188. 직접 만들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경우의 수 볼 거야. 188. 3번. 표 그리는 것 좀 볼게요. 188쪽. 열표가 붙었네. 자, 동전이 각각 50원. 요즘 동전 안 쓰는데, 그치? 100원, 500원. 5개씩이나 있대요. 얼마 만들려고 그랬니? 3750원. 이 금액의 합에 관한 문제는 표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표 만들 거야. 500원짜리, 100원짜리 표에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50원짜리. 물어보자. 지금 5개씩 있어요. 500원을 제일 많이 내면 5개 써보자. 가야지 같이 써요. 5개. 나 얼마 냈어 지금? 2,500원 하면 안 되네?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써야 돼? 3개. 3개만? 그럼 얼마 썼어? 그럼 남은 돈 얼마 남았어요? 250원? 그럼 100원짜리 최대 몇 개 쓸 수 있어? 2개. 50원짜리는 1개. 가야 적어요. 이제 규칙적으로 좀 만들 겁니다. 500원은 그대로 둘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만 써보자. 그럼 지금 얼마 냈어 나 돈? 1,600원? 그럼 얼마 남았어? 150원. 그럼 50원짜리 몇 개? 3개. 지금 보니까 100원짜리 몇 개 줄었어요? 1개. 그런데 50원은 몇 개 들었니? 2개. 당연하죠. 100원을 하나 안 내면 50원을 2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규칙이 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얘 3개 내고 얘 5개 내면 50원짜리 몇 개? 계산 안 해봐도 5개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은 있어요? 100원을 더 이상 빵개보다 줄일 수는 없어. 그치? 그럼 이제 500원짜리가 3개인 경우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00원짜리가 몇 개일 때? 2개일 때 1000원 냈어요? 그럼 100원짜리 최대 몇 개 낼 수 있니? 7개. 네? 5개까지만. 그럼 나 얼마 낸 거야? 1,500원 낸 거야? 그럼 남은 돈 얼마 남았어? 250. 그럼 50원짜리 무조건 몇 개 내야 돼? 5개. 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100원짜리 최대 5개고 50원짜리 최대 5개란 말이야? 50원짜리, 아니 500원짜리를 하나만 쓰면 남은 돈 다 내도 1,750원이 안 나와요. 그치? 끝났네. 그럼 모두 몇 개예요? 네. 응, 답은 4가지. 직접 표 만들어가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빵개 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에서 꼭 하나씩은 꼭 내라 이런 말은 없었잖아. 그치? 뒤집어서 7번. 직접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야. 넘겨요. 7번. 7번. 이 주사위의 합이나 이런 거는 순서상 만들어요. 189쪽. 자, 두 눈의 합이 10 이상인 거래. 그 얘기는 10보다 같거나 크다. 크다. 물어보자. 주사위의 합이 가장 클 때가 얼마야? 12. 12. 그지? 제일 작을 때는 얼마니? 2. 2조 11 나왔을 때. 그지? 그럼 합이 얼마인 거 찾아야 돼. 제일 클 때 12인 경우 뭐뭐 있어? 66. 66. 그럼 합이 11인 경우는 56. 56. 또 65. 65. 합이 10 나오는 경우는요? 46. 46. 그럼 뒤집은 64도 되겠지? 또 있나? 5. 그럼 모두 몇 가지예요? 6가지. 그럼 참고로 10 미만인 경우는? 10 미만인 경우는? 가서 봐야 돼? 그럼 합이 이렇게 나오면 10보다 작은 경우는 합이 10보다 작은 경우는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다 따져야 돼? 오늘 다 쓰고 있어? 쉽게 찾는 방법이 없을까? 주사위 던지면 모두 몇 가지 나와요? 2개 던지면? 주사위 2번 연속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첫 번째 주사위 던지면 몇 개 나와? 첫 번째 몇 가지야? 6가지. 두 번째는? 그래, 가위바위보 몇 가지? 66에? 36개 중에서 그럼 합이 2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4 나오는 거, 5, 6, 7, 8, 9 다 따져요? 너무 많지 않아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합이 10 이상인 경우만 몇 개인지 찾았잖아. 야, 10 미만인 게 가지수가 많겠니? 10 이상인 게 가지수가 많겠니? 얘가 훨씬 많겠죠. 그지? 그럼 이거 직접 2번 세는 건 너무 많으니 가지수가 적은 걸 직접 세는 게 낫겠죠. 그지?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36개에서 10 이상인 가지수를 세는 게 더 쉬우니까 그걸 빼는 게 더 빠르겠다는 얘기인 거지. 30까지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직접 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얘는 너무 많아. 가지수가 3개에. 그러다 빠지면 어떡할 거야. 차라리 간단한 걸 찾는 게 낫다고요. 합이 10 이상인 경우는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걸 세서 빼는 게 낫겠다 이거야. 뒤에 나올 거예요 얘들아. 9번도 봅시다. 할인표다 그랬네요. 알뜰 코스? 알뜰 코스 어디 있어? 아, A에서 하나 먹고 B에서 하나 먹고 C에서 각각에서 하나씩 먹는데요. 자, 그럼 A에서 먹을 거 선택해보자. 몇 가지 있어요? 스프 먹을 거는 한식이나 양식이나 이거야. B에서 먹을 거는 몇 가지 중에서 고르면 돼요? 4가지. C는? 음료수는 3개 중에서 골라라 이거네. 그럼 첫 번째 내가 스프를 먹는 각각에 대해서 B 코스는 4개씩 가지가 나올 거고, 그치? B 코스 먹는 하나에 대해서 C는 음료수 선택하는 방법이 3개씩 따라 나올 거 아니야? 더 해야 되니? 꼭 해야 되니? 그죠? 이거 동시에 같이 먹어야죠. 3개 다 동시에 주문하는 거잖아. 그래서 24가지. 각각의 가지수를 곱해요. 3개 중에 하나만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셋 다 시켜서 먹는 거니까 동시에 곱해야지. 11번 보자. 자, 동전은 3개 던진단다. 자, 첫 번째 동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동전 첫 번째 거 던지면?
앞뒤 두 가지. 두 번째 동전도. 두 가지. 앞뒤 두 가지. 세 번째 동전도 두 가지. 두 가지. 자, 근데 이제 주사위 또 던질 거야. 주사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동시에 던진대요. 던지고 던지고 던질 거야. 다 같이 던질 거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요. 곱해야죠. 8, 6에 48가지. 48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동전 앞면이 한 개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 자, 동전이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게 어떤 경우가 있지? 앞면 나오고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또 뭐 있어? 뒤, 앞뒤일 수도 있지. 또 뭐 있니? 뒤 나오고 세 번째 동전이 앞면일 수 있어요. 그지? 그럼 동전이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주사위는 홀수가 몇 개나 있죠, 눈이? 3개. 1하고 3하고 5가지밖에 없죠, 그지? 세 가지.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1 나오고 첫 번째가 앞면 나오고 3 나오고 앞 나오고 5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네, 그지? 그럼 요 두 동전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주사위가 3개씩 따라붙는 거네? 곱해야죠. 그래서 3, 3은 9가지 이렇게 되겠지. 12번. 이런 거 좋은 문제네. 전개요? 뭐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서 보자. 전구가 있대. 자, 전구에 불을 켜거나 꺼서 신호를 만드는 거야. 자, 근데 다 꺼져 있어도 신호래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도 신호란다. 자, 그럼 첫 번째 전구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켠다, 끈다, 두 가지, 그지? 두 번째 전구도 두 가지. 켠다, 끈다, 두 가지. 세 번째 전구도 두 가지. 세 개를 다 동시에 같이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어야죠. 뭐 예를 들어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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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다, 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그지? 동시에 만드니까 이건 다 뭐 또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8가지. 그럼 만약에 다 꺼진 건 신호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다 꺼진 건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몇 가지예요? 7가지. 7가지겠죠. 왜냐면 꺼지고 꺼지는 거 빼라는 얘기인 거잖아. 왜냐면 그거는 신호가 아니라고 친다면 그때는 7개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다 꺼져도 신호입니다. 그랬으니까 8개 해야 되겠네. 오늘 할 거는 조금만 보고요. 왜 그랬으니? 외웁시다. 외울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식으로 외우겠지만 여기는 이해하고 푸는 거야. 190조. 경우의 수는 가장 기본이야. 첫 번째. 이게 기본이야. 얘만 알면 나머지 다 이해할 수 있어. 표현만 바뀌는 거야.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줄 세우기. 우리가 경우의 수는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라 그랬어요.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그지? 근데 우리가 주로 할 건 곱하는 방법이에요. 그의 대표적인 문제가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기만 알면 뒤에 나오는 정수 만들기, 색칠하기, 대표 뽑기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 책이 뭐 외우라고 뭐 n 곱하기 n-1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얘들아. 여기 보자. 예를 들어보자. 나 예를 들어볼게요. 1번. 네 사람이 있어. 얘를 일렬로 줄 세워보자. 평지로 쭉 세워보자. 그러려면 자리를 몇 개 준비하면 되니? 하나, 둘, 셋, 네 자리 준비하면 돼요. 일렬로 줄 세울 거야. 자,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가 있어요? 4명 중에서 아무나 서야죠, 그지? 그럼 맨 첫 번째 줄 설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에서 고르면 돼. 누군가 섰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자리는 몇 명 중에서 고르면 되니? 남아있는 3명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두 번째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3가지. 자, 이제 두 사람 누군가 섰어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2명. 그 2명 중에서 세 번째 자리에 설 사람을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두 사람 중에서. 자, 그럼 3사람 주셨어. 몇 명 남았어? 그럼 이 사람 맨날 꼴찌에 가서 해야 되는 거네? 그럼 마지막을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1가지. 각각의 자리마다 설 수 있는 가지수 나왔어. 그럼 이 4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사람 줄 서고, 두 번째 줄 서고, 세 번째 줄 서고, 네 번째 줄 서야죠, 그지? 줄 서고, 줄 서고, 줄 서고, 줄 서야죠. 다 같이 서야지. 한 사람만 쓰고 나머지 줄 안 쓰는 거 아니죠, 그지? 동시에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줄 서는 방법 그래서 24가지. 물어보자. 누군가 한 명이 전화 왔어요, 연재라. 5명이야. 5명이 줄 세워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누구를 세울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 5, 5명 중에서 고르면 되죠? 두 번째 자리는? 4, 그치? 4명 중에서 고르면 돼요. 누군가 한 명이 섰을 테니 남은 4명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4가지야. 세 번째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3, 두 사람이 줄 섰으니 3명 남았어. 그래, 3가지. 자, 이제 3사람 섰다. 2사람 남았어요. 그럼 2사람 중에서 4번째 설 사람을 정하면 된다.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남은 1사람. 5명이 동시에 줄 서야죠? 줄 서고 줄 서야죠, 그지? 네, 더해요, 곱해요? 배요. 곱해요. 몇 가지야? 120가지. 4사람이 줄 서면 각각의 자리마다 줄 설 수 있는 가지수를 찾은 다음에 곱해서 찾으라 얘기인 거야, 얘들아. 외울 거 아니에요, 이 공식? 그럼 물어보자. 일례로 쓰는 방법은 이래. 근데 만약에 여기 4사람 중에서 2명만 줄 세워보자. 만약에 2명만 줄 세운다면 A, B, C, D 다 줄 쓰지 말고 2사람만 줄 쓰자. 2명은 뒤에서 놀고 있을 거야. 그럼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자리밖에 없는 거죠. 2명만 줄 쓸 거잖아. 자, 그럼 맨 앞에 줄 설 수 있는 사람 5명. A, B, C, D 4명 중에서 줄 설 거예요. 4명 중에서 골라야죠. 2명,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어? 1명 줄 섰어. 1명, 몇 사람 남았어? 3사람 남았죠? 그 3사람 중에서 두 번째 자리에 줄 사람을 정하면 되지. 그럼 몇 가지 남았어? 몇 가지? 3가지. 2사람만 줄 서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둘은 줄 안 쓰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럼 모두 몇 가지야? 12가지. 그럼 물어보자. A, B, C, D 이 5명이 있어요. 3명만 줄 서보자. 그럼 자리 3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셋만 줄 서고 나머지 둘은 줄을 안 쓸 거예요. 5명 중에서 3명만 뽑아서 줄 설 거야. 자, 그럼 맨 앞에 줄 설 수 있는 방법은 5명 중에서 골라서 줄 서라고 하면 되죠. 한 사람 섰어. 그럼 이제 남은 4명 중에서 두 번째 자리를 정하면 되지. 2사람이 섰어. 그럼 이제 3사람 남았어요. 3사람 중에서 세 번째 자리를 정하면 돼. 남은 2사람은 안 서요. 그냥 노는 거야. 됐니?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만 줄 세우면 5부터 거꾸로 3개만 곱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몇 가지? 60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쪼르륵 줄 세운 거랑 몇 명만 줄 세울 때 연재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변형을 주자. 3번. 5명 그대로 갈게요, 얘들아. 이 5명이 줄 쓰는데 맨 앞에는 무조건 A가 쓸 거야.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정해줄 거야. 맨 앞은 무조건 A가 쓸 거야. 아, 그러면 이 5자리인데 맨 앞에는 누구 쓴다고요, 무조건? A. 야, 그럼 솔직히 맨 앞에는 그러면 몇 가지밖에 없어요. 1가지. 한 가지죠. A밖에 못 쓴다면서요, 그지? 그럼 한 가지. 그럼 이제 몇 사람 남았어? A가 섰겠지. 4사람.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A밖에 없거든. 그럼 4사람이 나머지는 알아서 줄 서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A를 세우고 나머지 4사람은 지들끼리 알아서 줄 서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4명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 중에서 1명 중에서 골라서 줄 서면 돼요? 역시 줄 서니까 모두 얼마야? 24가지.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맨 앞에 A가 줄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우선 A를 빼놓고 A는 나오라 그래. 그리고 4사람 줄 쓰라고 해요. 됐어? A는 일로 나와 하고 4명이 지들끼리 알아서 줄 쓰라고 해. 24가지가 나와. 그럼 그 24가지 각각에 대해서 A 보고 자, 네가 맨 앞에 껴들어가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니? 4사람이 줄 쓴 다음에 A 보고 자, 네가 맨 앞에 가서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런다고 가지수가 더 늘어나진 않아, 그지? 한 줄에선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그지? 아,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면 이 사람은 빼놓고 남은 애들 줄 수라고 하고 A 보고 맨 앞에 가서 그러면 되기 때문에 빼고 줄 세우는 거랑 같다고요. A 빼고 줄 서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역시 5명이 줄 서는데 C가 가운데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사람이 줄 서는데요. 여기는 무조건 누구밖에 못 쓰는 거야. 정가운데는 C밖에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C를 빼놔. C 나오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C를 나와. 그럼 4사람 남았지?
그럼 이 네 사람이 알아서 줄 수라고요. 네 사람이 알아서 줄 쓰고 그럼 24가지 나오잖아, 그치? 24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야. 가지수가 줄 쓰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안 적어도 돼요. A, B, D, 뭐 C, D 뭐가 있어? E가 있고 A, B, E, D가 있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24가지가. 그치? 그래놓고서 15가 어떡하라고? 여기 가서 여기 들어가 이러면 되는 거지. 15고 정가운데 삐집고 들어가 이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다고 이 24가지 가지수가 바뀔까? 아니죠. 한 줄에 쓴 사람이 늘어나는 것 뿐이야. 그치? 아,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 빼고 남은 애들 줄 수라 그러는 거야. 그치? 그때 가지수랑 똑같다. 그럼 물어보자. 두 사람을 정해주면 어떡할 거야? 아, 이렇게 물어보자. 응용. 연재야, 엄마랑 아빠랑 연재가 있고요. 동생 있지? 동생이 있어요. 동생 몇 명이나 있어? 동생 둘 있는 사람? 없어요? 없는 동생 하나 만들자.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아, 남동생이에요? 5명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양 끝에 쓸 거야. 부모님은 양 끝에 쓸 거야. 가지수 몇 가지 있을까? 그럼 양 끝에란 얘기는 엄마 아빠 사이에 아이들이 쓰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왼쪽에 누가 써야 돼? 아버지 쓰면 맨 끝 오른쪽에 누구 써야 돼? 엄마 쓰지. 그럼 애들은 가운데 세 자리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재랑 동생 둘이 줄 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3이 그치? 세 사람이 자녀 셋이 줄 서는 거니까 몇 가지? 6가지. 근데 꼭 아빠가 왼쪽에 서야 돼? 엄마 꼭 오른쪽에 서라는 얘기 있었니? 없었죠? 양 끝에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엄마가 왼쪽, 아빠가 오른쪽일 수도 있잖아. 그 경우도 몇 가지가 있을까? 그치? 엄마가 왼쪽에 쓰시고 애들 셋이 쓰고 아버지가 맨 끝 오른쪽에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3, 2, 1에 6가지. 우리가 찾는 건 모두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모가 양 끝에 선다 이렇게 뭉뚱그려 대충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아빠가 왼쪽이고 엄마가 맨 오른쪽 끝이구나. 반대일 수도 있겠네. 엄마가 제일 왼쪽 끝이고 아버지가 제일 오른쪽 끝일 수도 있겠네. 사이에 자녀 셋을 줄 세우는 거야. 3, 2, 1에 6가지.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으니 똑같은 게 2번씩 나오겠지. 그래서 12개 우리가 할 건 이처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곱셈을 활용할 거예요. 됐니? 그 다음 4번째.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요. 이웃하여 서는 경우. 아까처럼 5명이 있다고. D. 첫 번째 4명이 있다고 보자. 사람 이름으로 할까요? 연재. 우리 명은 누구 있어? 용민이 없네. 가희 있어. 자, 수연이 왔다고 보자. 자, 가희랑 수연이가 꼭 붙어서 쓸 거야. 둘은 꼭 옆에 쓰겠대요. 둘이 이웃하여 쓸 거래. 몇 가지가 있을까?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쓰지 말고 곱셈을 활용해서 쉽게 구할 거야. 만약에 두 사람이 이웃하면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껴들어오면 되니 안 되니? 줄 섰을 때. 안 되지. 그래서 둘이 손 붙잡고 있으라 그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둘을 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리고 연재랑 경민이는 뭐 알아서 줄 서면 되는 거지? 되나요? 즉 마치 이렇게 이웃하여 줄 쓸 거면 두 사람을 한 사람인 양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3명을 줄 세워보자. 3명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3사람 중에 고르고 2사람 중에 고르고 한 사람에 고르니까 6가지가 되겠지. 이처럼 연재, 경민이, 그 다음에 이웃한 두 녀석 이렇게 써도 되고 연재랑 이웃한 2사람, 그 다음에 경민이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단 말이야. 됐어요? 이 사람을 한 사람처럼 여기라고 둘이 손을 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결국 3사람이 줄 서는 거랑 똑같으니까 3이 1에 6가지인데 꼭 가희가 소연이 왼쪽에 서야 되고 소연이가 오른쪽에 서야 되나? 둘이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그치? 연재, 경민이, 가희, 소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연재, 경민이, 소연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묶음 안에서 두 사람이 자리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도 어쨌든 이웃은 하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얘들아. 묶음 안에서 이웃 해야 되는 사람을 묶어버렸잖아요. 그치? 묶음 안에 사람들이 자리 바꾸는 방법.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 두 사람이 자리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내가 아까 6개를 찾았는데 그 묶음 안에서 두 사람이 자리는 바꾸는 방법이 2개씩 있으니 우리가 찾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12가지. 즉 우선 줄을 세우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를 꼭 곱하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묶음 안에 사람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두 사람을 묶어버리면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문제는 여기에요. 저건 안 틀려. 문제는 얘는 A, B, C로 할게요. 5명이야. 근데 이 3사람을 이웃해서 줄 세우고 싶어요. 이번에 3명을 이웃해보자. 자, 그럼 어떡하라고? 셋을 묶으라 그랬죠, 그지? 셋이 꼭 손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껴안고 있으라 그래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럼 몇 사람이 줄 서는 거랑 똑같은 거니? 3사람. 1명, 2명, A, B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쓰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꼭 붙어 있어. 묶어줘요. 그래, 가위바위보로 3사람이 줄 세우는 거야. 그치? 그럼 3, 2, 1에 6가지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꼭 계산하라고요? 저 묶음 안쪽에서 자리 바꾸는 거. 묶음 안에 자리 바꾸는 방법. 저 몇 가지가 있을까? 묶음 안에서 C, D, E가 여기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없잖아요. 얘네들이 자리 바꾼다고 해서 얘네들 사이에 누가 껴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C, D, E가 서로 자리 바꿔 줄 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 6가지. C, D, E가 서로 자리 바꿔서 줄 서는 방법, 3사람이 일렬로 줄을 서는 방법, 6가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2명이나 2가지가 아니야. 2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2 곱하기 1,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묶음 안에서 얘네들 셋이 자리 바꾸는 방법, 3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 3, 2, 1에 6가지 있을 거라고. C, D, E도 있고, 실제로 만들어봐도 C, D, E로 묶음 안에 써도 되고, C, E, D도 되고, D, E, C도 되고, D, C, E도 되고요. 또 뭐 있니? E, C, D도 되고, E, D, C도 되는 거잖아. 정말 6개 있잖아. 근데 우리 목표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야. 묶어졌던 아이들이 3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 6개씩을 각각 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3명을 줄 세우는 방법. 그래서 66에 36가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사람이랑 곱하기 3이 아니야. 2명을 이웃하게 묶으면 2사람 자리 바꾸는 방법. 2명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 2가 된 거고, 여기는 3사람의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3, 2, 1에 6가지. 그럼 만약에 4명이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4, 3, 2, 1, 24가지를 추가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줄 세우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책에 191쪽에 나왔어. 우선은 묶어서 한 줄로 줄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2명을 묶으면 2명 줄 세우는 방법. 3명을 묶으면 3명이 줄 세우는 방법을 추가로 곱해라. 그 다음 이제 얘 알면 이제 끝났어. 2번째, 우리 책에 넘기면 뭐 나오니? 자연수 만들기. 줄 세우기랑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표현만 달라지는 거야. 자연수 만들기. 첫 번째, 0이 없는 경우. 숫자 카드로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0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달라져요. 숫자 카드를 뽑아서 2자릿수, 3자릿수 만들 거란 얘기인 거야. 단 0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달라요. 0이라는 카드가 없는 경우 보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다고 보자.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2장을 뽑아서 첫 번째 2자릿수 만들어 보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써보는 게 아니에요. 12, 13, 14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줄 세우기를 이용해서 풀을 거예요. 두 자릿수 만든다는 얘기는 처음에 뽑히면 10의 자리 숫자로 하자. 먼저 뽑히면 10의 자리 숫자로 놓을게요. 두 번째 뽑히면 1의 자리로 정하자. 4개 중에서 2장만 뽑는 거예요. 4개 중에서 2장만 뽑는 거야. 즉 이거 뭐랑 똑같아? 4명 중에서 2명 뽑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야. 숫자 카드 4개 중에서 2장을 뽑을 건데 먼저 뽑히면 10의 자리, 나중엔 1의 자리야. 4사람 중에서 2명 뽑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 10의 자리에 뽑을 수 있는 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으면 되죠, 그지?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걸 2번 뽑을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럼 1의 자리는 남은 3개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도 뽑고 1의 자리도 뽑고 둘 다 동시에 뽑아야죠. 그래야 두 자리 수잖아요. 곱해 12가지. 줄 세우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2명 줄 세우는 거야. 자, 그럼 연재야, 세 자리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카드 몇 개 뽑아야 돼, 세 자리 수는? 3개. 100의 자리에 먼저 뽑고, 두 번째 뽑으면 10의 자리로 정하자. 세 번째는 1의 자리로 정할게요. 그럼 뭐야, 이거? 4명 중에서 몇 명 뽑아 줄 세우는 거니? 3명 뽑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야. 자, 그럼 100의 자리를 정할 수 있는 숫자 카드는? 4가지. 1, 2, 3, 4, 아무거나. 자, 그러면 남은 3장 중에서 뽑힌 게 10의 자리 숫자가 되겠죠? 2장 가져갔어. 그럼 2장 남았으니까 1의 자리를 정할 수 있는 건 2가지. 줄 세우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야. 24가지. 줄 세우기랑 똑같다고. 계속 같은 패턴이다. 그럼 물어보자.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 거. 세 자리에 짝수 만들어 볼게요. 자, 짝수 중 숫자 어떻게 알아봐요? 우리 나눠봐야 돼? 짝수 중 숫자 어떻게 알아봐? 야, 물어보자.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 짝수야, 홀수야? 어떻게 알았어? 끝자리가 그래, 끝자리가 홀수니까 홀수지. 그럼 내년이 2024잖아. 짝수야, 홀수야? 어떻게 알았어? 끝자리만 보면 되는 거죠, 그지? 짝수나 홀수는 마지막 자리 숫자만 알면 되는 거잖아. 네. 마지막 자리 숫자가 뭐면 돼? 짝수면 되지. 아, 그러면 세 자리 수니까 땡땡 2로 끝나는 경우 있을 수 있겠네요, 그지? 네. 또는 땡땡 얼마로 끝날 때? 4. 지금 1, 2, 3, 4 중에서 짝수는 2, 4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선 어떻게 할 거냐? 카드 중에서 2를 먼저 뽑아서 1의 자리를 먼저 정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3장 중에서 2를 뽑아서 1의 자리에 먼저 놔. 그럼 이제 카드 3개 나왔지? 그 3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여기에 놓을 수 있는 건 3 곱하기 2 해서 모두 몇 가지? 6가지. 2는 우선 뽑아 놓고요. 남은 3장 중에서 2개를 뽑으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3이고 얘는 2니까 6가지. 마찬가지로 4로 끝나는 짝수도 4를 먼저 뽑아서 놔요. 여기는 무조건 4여야지 짝수니까. 그러면 남은 3장 중에서 2개를 뽑으란 얘기인 거야. 그럼 얘도 3 곱하기 2니까 몇 개? 6가지. 짝수 모두 몇 개 만들어요? 12가지. 즉 짝수나 또는 홀수는 끝에 자리에 카드를 먼저 놓으세요. 왜냐면 요것만 알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1의 자리를 먼저 정하고 남은 2장을 선택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얘들아? 자, 그럼 0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 세우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계속 똑같아요. 두 번째, 0이 있으면 어떻게 돼? 맨 앞에 숫자 카드 0을 놓으면 되니? 숫자 카드에 0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0이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어요. 3 순서대로 가자. 아까랑 카드는 개수는 똑같아요. 4장 있는 거 똑같아. 근데 0이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보자. 두 자릿수 몇 개나 만들지? 자, 10의 자리에 카드를 넣고 1의 자리에 놔야 되잖아? 그럼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카드가 4종류인가? 4종류예요? 아니요.
아니죠. 왜? 맨 앞에 0을 넣으면 0 넣고 1 넣으면 이게 두 자리 자연수야? 한 자리잖아요. 그럼 맨 앞에 0을 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럼 0 빼고 몇 장 중에서 골라야 돼? 10의 자리는? 3장. 3개 중에서 골라야지. 뭐 누군가 한 장을 썼을 거야, 그지? 그럼 이제 0 포함해서 숫자 3개 남았죠? 그 3개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되죠, 1의 자리는? 1의 자리 0하고는 상관없잖아, 그지? 그럼 1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는 3가지. 그래서 두 자릿수 9가지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맨 앞에 0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세 자릿수는요? 얘도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카드를 놓을 건데 3장을 뽑는데 역시 100의 자리에 0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맨 앞에 100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1이나 2나 3 중에서. 자, 그럼 내가 카드 한 장 가져갔어. 그럼 이제 몇 장 남았어? 3장. 3장 중에 0이 있겠죠, 물론. 안 썼으니까. 가운데는 0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치? 그럼 남은 3장 중에서 10의 자리를 정하면 되네? 뭐 하나 뽑아갔어? 그럼 이제 카드 몇 장 남았어? 2장 중에서 아무거나 1의 자리를 정하면 되죠, 그지?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한 장은 안 쓰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18가지. 0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다고요. 맨 앞이 다르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번째. 세 자리 짝수 만들어보자. 어디를 먼저 정하라고요? 짝수 홀수는 맨 끝에 1의 자리를 먼저 정하라고 했어. 왜냐면 그거 보고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첫 번째 뭘로 끝나는 거 해야 돼? 1의 자리를 땡땡 2인 경우 있죠, 그지? 또는 땡땡 0. 2로 끝나는 짝수도 있을 수 있고 0으로 끝나는 짝수도 있을 수 있겠네? 자, 그럼 보자. 이 경우 100의 자리에 2는 썼어요, 그지? 2는 가져갔다. 그럼 몇 장 남았어? 3장. 근데 거기에 0을 쓸 수 있어 없어?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는 이미 썼고 0도 쓸 수 없으니 몇 개 중에 골라야 돼? 2개. 그럼 뭐 하나 또 가져갔어? 그럼 맨 앞에 놨고 맨 뒤에 놨으니까 2개 남았지? 2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죠? 그럼 얘는 4가지. 2로 끝나는 짝수 4가지. 자, 그럼 0으로 끝나는 짝수는? 자, 맨 앞에 0을 썼어요, 이미. 0 가져갔어. 그럼 100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쵸? 0은 이미 가져갔으니 3개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그치? 뭐 하나 또 가져갔네? 0도 놨고 맨 앞에도 놨으니 2개 중에 고르면 돼. 얘는 6가지. 이때 세 자리 짝수는 모두 몇 가지? 더하니까 10가지 이렇게 되죠. 0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가지수마다 몇 가지인지 알면 줄 세우기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네, 맨 앞에 0은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다 알려줬어요. 몇 분 남았니?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 아니. 뒤에 거. 네트 뽑기. 3번인가요? 3번. 이게 좀 닮아야 돼. 네트 뽑는 거. 대표 뽑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이 다른 경우. 자격이 달라. 직책이 달라요. 먼저 뽑히면 좋은 거고 나중에 뽑히면 좀 덜 좋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보자. 아까 A, B, C, D가 있어. A, B, C, D가 있어. 3명의 후보가 있어요. 여기서 회장을 뽑고 얘들아 부회장을 뽑자. 뽑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그냥 막 뽑기로 정할 거야 얘들아. 투표하는 게 아니라 뽑기로 정하는 거예요. 됐니? 막 뽑을 거야. 먼저 뽑히면 회장을 시키자. 두 번째 뽑힌 사람은 부회장 시킬 거예요. 회장과 부회장은 직책이 같아달라. 야, 이왕이면 뽑힐 거면 먼저 뽑혀야죠, 그지? 즉 예를 들면 A, B 뽑히는 거랑 B, A 뽑히는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왜냐면 A, B는 A가 회장이란 뜻이고 B, A는 B가 회장이란 뜻이니까 전혀 다른 경우야. 직책이 다른 경우. 자, 그럼 회장을 뽑아보자. 아무렇게나 막 뽑을 거예요.
후보가 4명이 있으니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부회장을 뽑아보자. 몇 가지가 있겠어요? 3가지. 뭐야? 4명 중에 또 2명 뽑아서 줄 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치? 숫자 카드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2자릿수 만드는 얘기랑 똑같다고요, 표현이. 그럼 이때는 몇 가지? 12가지. 됐나요? 직책이 다른 경우? 그럼 만약에 회장, 부회장 말고 한 명 더 뽑아. 회장도 뽑고요. 부회장도 뽑고 또 뭐 있지? 서기도 있다고 보자. 자, 그럼 회장을 뽑는 방법은? 4명 중에서 고르자. 부회장은 3명 중에서. 그럼 서기는? 2사람 남았잖아. 2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지? 2가지. 뭐야?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치?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경우잖아, 그치? 회장, 부회장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24가지. 즉, 자격이 다른 경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뭐니? 줄 세우기. 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수 만들기. 2자릿수 자연수 만들기 이렇게 써야 되겠네. 아까 우리 자연수 했네. 자연수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쌤이 줄 세우기만 알면 나머지는 금방 안다 그랬잖아. 앞뒤가 바뀌면 전혀 다른 거니까 줄 세우기도. 정수도 마찬가지죠. 앞뒤가 바뀌면 전혀 다른 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뒤가 바뀌면 회장이 바뀌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2번. 이거예요. 중요한 건 얘야. 자격이 같으면. 자격이 같은 경우. 이게 뭔 소리야? 자격이 다른 게 뭔 소리야? 같은 게 4사람이 있다고 보자. 아까처럼 4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뭘 뽑을 거냐면 그냥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좀 수고했네? 응. 쉰 다음에 합시다.